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 가장 재밌고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라프님도 환영의 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울라프님도 그리고 곰수님도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와 논리와 사고로 만나는 분들은 비판적 사고 아칸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은지님과 김희정님께서 집필하셨습니다. 논리와 사고로 만나는 분들은 비판적 사고 이 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칸의 출판사 박은진님, 희정님께서 집필하셨습니다. 논리학으로 만나는 분들은 논리적 사고의 길 전남대학교 출판부 노양진 교수님께서 집필하셨습니다. 논리학으로 만나는 분들은 논리적 사고의 길 전남대학교 출판부 노양진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학은 서양 철학의 토대입니다. 서양 철학으로 저와 만나는 분들은 돌봄 인문학 에듀팩토리에서 나왔습니다. 남미순 송광일님께서 집필하셨습니다. 서양 철학으로 만나는 분들은 돌봄 인문학 에듀팩토리 남미순 송광일입니다. 이 책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 논리학 비판적 사고, 논리와 사고, 다시 말해서 이 비판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 돌이켜보며 이모저모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비판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비판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주장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것을 떠올리기 일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장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주장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을 지적하는 것도 비판적 사고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수동적, 맹목적 사고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 주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모저모 따지고 되새기는 능동적이고 반성적 또는 성찰적인 사고입니다. 고등적 사고로서의 비판적 사고는 대체로 분석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 논리적 사고죠. 종합적 사고와 대안적 사고 이렇게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요. 분석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 한꺼번에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고 능력은 비판적 사고에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고 할 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점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첫째는요. 그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죠.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어떤 그 주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주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걸 제대로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으로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저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가 중요한 겁니다. 논리학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학문이라고 불리는 지식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도구라는 점에 있습니다. 논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지식은 아무리 풍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학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논리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미학이든 사회학이든 학이라는 이름을 갖는 모든 탐구는 논리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정당한 학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순수한 학문적 탐구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의사소통은 적절하게 공유된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있지만 특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논리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공유해야 할 논리에 대한 합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공교육 체계가 공급하는 지식은 모두 서구의 논리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일상적인 삶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서구적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을 명확히 식별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영역에서 서구 논리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염두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공교육 체계 안에서
표준 논리처럼 간주하고 있는 형식 논리가 우리의 사고의 특정한 작용 방식에 제한된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전반적인 인지 능력은 상상력, 감상, 환희, 욕구, 창조성 등 매우 복합적 양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 논리적 사고는 그 중에 극히 제한된 일부분, 즉 과학적 사고를 대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공교육 체계 안에서 형식 논리를 일종의 표준 논리처럼 다루는 이유는 형식 논리가 과학적 성과를 이끌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과학적 지식이 그렇듯이 논리 또한 우리의 전반적 삶의 모든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판별해주는 척도는 아닙니다. 마치 어떤 무기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논리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은 무기도 나쁜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논리적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최악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사고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논리적이라고 부르는 사고가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의 범위와 한계는 논리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 양식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논리는 우리의 사고와 행위의 특정 부분에 중요한 기초가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층위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논리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리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적절하게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리에 대한 지나친 신뢰의 위험성도 반드시 함께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